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사설의 일제히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해병대 최상병 특검, 여기에 대해서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오늘 사설을 냈는데요. 그 중에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좀 눈여겨서 꼼꼼히 읽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잘한다, 이게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특검의 어떤 특검 시도에 대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의 어떤 논조는 이렇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서브 타이틀로 뭐가 되어 있냐면, 공수처가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특검 개시는 부적절하다. 수사 끝나면 여당도 진상규명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살짝 걸쳐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제가 또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군대에서 군 복무 하실 때만 해도 군에서 사망 사건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수사를 누가 합니까? 헌병이 하죠, 헌병. 당시에 헌병.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사망 사건이 나면 민간 경찰이나 여기서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2022년인가 바뀌죠, 이 법이. 네, 2022년 7월에 이게 군형법이 개정이 돼요. 어떻게 되냐? 군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거나 또는 군인이 사망한 범죄 사건이 있으면 이 즉각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바꾼 겁니다. 자, 당시 군형법 개정 법안에 대해서 135명의 찬성 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4명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있잖아요.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이, 여기 서울 은평의 국회의원이죠.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군 내에서 장교나 병사,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군 당국이 인지한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박주민 법사위 간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보내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일보 사설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어제 일방적인 민주당 주도의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일방적 표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현 상황에서는 표결을 강행해도 이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거부권 행사되면 국회에 다시 와서 제2표결해서 어떤 그런 절차를 가게 될 건데, 이 다람쥐 책바퀴 돌던 이 책바퀴 도는 식으로 이런 절차를 왜 굳이 강행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최상병 특검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말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최상병이 수색하다가 물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고 있잖아요. 이 공수처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공수처에서는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수사 외압을 혹시나 한 건 아닌지를 이걸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이
대통령실이나 어디 국방부에서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으려고 뭐 전화를 했다든지 뭐 만나서 압력을 가했다든지 이런 외압 부분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찰의 과실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공수처는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수사 결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경찰이 공수처가 수사 안 하고 그냥 내팽이 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도 이제 중앙일보 사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난달 26일에 100일 가까이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된 이후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어요. 그 사진 많이 보셨죠? 여성 법무관리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어제는 박경훈 전 해군 대령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 대리를 불러서 또 조사를 했대요. 혹시 외압 행사인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는 걸 확인해 보려고. 또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주말 소환해서 조사한대요. 자, 공수처도 이 고위공직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불러서 당신들 수사 외압한 거 아니야?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경찰은 또 경찰대로 과실치사 사망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난데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회 단독 처리를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를 기다리는 건가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분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은 모든 남자가 군대 가는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죠? 안보 상황이 이렇게 어떤 지대하도록 심대하니까. 저도 30개월 DMZ 판문점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또 월남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6.25 참전 용사도 계시고 또 아들과 손자가 다 군대 제대를 했거나 복무 중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특히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의 사설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21대 국회 이런 며칠 남지 않은 이 21대 국회에서 이런 막판 공세를 펴는 것은 크건 작건 어떻게든 민주당이 이 정부에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냄새가 강하게 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순직 사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최상병과 그 최상병 유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최상병 특검으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공수처가 실체적 진실을 잘 밝혀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억울한 죽음이었다면 그걸 밝혀내는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청춘의 사망 사건을 이렇게 정쟁몰이로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정말 여기에 더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